중국, 유럽, 미국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보면 미국이 과반을 차지할 거다. 배터리 용량은. PR이 엄청 낮아요. 에코프로가 지금 이제 2배가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 실적 기준에서 PR 계산을 보면 6배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실제 중국 시장은 우리가 장악했던 시장이에요. 저희가 파악한 거는 수산리튬은 거의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할까요? 그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수산화 리튬 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리튬과 수산화 리튬은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튬은 되게 이제 안정성이 떨어지는 물질이라 갖고 그걸 이제 혼합해서 이제 혼합물 형태, 화합물 형태로 해서 이제 배터리에 넣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탄산 리튬이나 혹은 수산화 리튬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변형해서 쓰게 되고요. 탄산 리튬은 LFP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수산화 리튬은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NCM 같은 이제 이런 쪽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리튬 자체 그 광석을 이런 식으로 변환시켜야 된다. 그 리튬을 일단은 이제 가공하면 일단 인산 리튬이 되고요. 그 인산 리튬을 갖고 탄산 리튬이나 수산 리튬으로 이제 변환해서 그걸 갖고 자동차에 넣어서 쓰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 리튬이 앞으로 뭐 지금 요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좀 어렵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리튬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 이게 이제 또 테슬라의 하락과 맞물려 가지고 2차 전지들의 전체 하락 이후로 좀 봤었잖아요. 이게 반등하기 전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긴 했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리튬은 지금 국제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탄산 리튬을 보통 이제 대표적인 지표로 쓰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산 리튬은 중국산 LFP만 씁니다. 수산 리튬은 또 얘기가 또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가 리튬이라고 할 때는 그 탄산 리튬 시세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1월 달에 그 자동차 판매 대수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40%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기차가 안 팔렸을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22년까지 보조금이 지급되고 23년부터 보조금이 끊긴 그 영향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탄산 리튬이 쓸 일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수산 리튬도 얘기가 달라요. 저희가 파악한 거는 수산 리튬은 거의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하여튼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철광, 그러니까 그 뭐죠? 그 철강주를 들고 있으면은 그 철광석의 그 시세, 국제 시세에 대해서 이게 민감하면서 중국산, 아니 중국의 그 시세 이런 걸 보면서 막 주가 예상을 하고 하잖아요. 혹시나 이 배터리 2차 전지 관련주도 이런 어떤 원자재 가격 동향을 봐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수산 리튬이 데이터가 없어 갖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거 좀 있으면 좀 보고 하면 좋은데 지금 제가 주로 보는 거는 이제 광물 자원 서비스 이제 그 사이트를 주로 보는데 거기도 탄산 리튬만 나오고 수산 리튬은 없어 갖고 그냥 기준은 탄산 리튬으로. 탄산 리튬으로 돼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점이 좀 사실 있습니다. 리튬을 단독적으로 단일하게 리튬 이렇게 해 갖고 거래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광물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좋은 게 아니라 미국의 이런 IRA법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압박의 요소가 됐다. 이제 지난번에서도 말씀하신 거고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좀 이 미국의 IRA법을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어떤 부분들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IRA법이 결국은 이제 같이 손을 잡고 이제 중국을 배제하자 뭐 그런 차원이고요. 이게 경제적인 목적의 법이 아니고요. 안보적인 목적입니다. 정치 안보적인 목적입니다. 그거는 CRMA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2차 전지 쪽은 항상 정치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 한국 못 들어가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뭐 기술적으로 뒤처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중국이 이게 자국의 이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한국 배터리가 못 들어오게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고 사실은 실제 중국 시장은 우리가 장악했던 시장이에요. 그래요? 초창기에 이제 LG가 중국 시장에 많이 열심히 이제 판로를 개척해 갖고 2014년 무렵에는 중국의 전기차 만드는 이제 10대 회사 중에서 9개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고객이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2016년에 사드가 터지고 그 다음에 중국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CAT를 키우는 과정에서 그 9개 회사를
기업들을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LG 엔솔이 공장을 크게 지어갖고 뭐 지금도 큽니다. 그 엔칭에 있는데 그 공장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놀릴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네. 그때에 LG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NCMA라는 새로운 형태의 이제 양극재 기술 개발해갖고 그걸 갖고 테슬라에 찾아가서 테슬라에서 오케이를 받아갖고 그때부터 유럽향 테슬라 모델에는 엔칭에서 만드는 그 배터리가 탑재돼갖고 수출되는 그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하여튼 이 IRA법의 진짜 수혜는 2차 전지 주들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강력하게 주장하셨던 게 예. 저도 인상이 깊은데 예, 예. 근데 책에서도 나오는데 미국을 먹는 자가 과반을 먹는다. 예.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그러니까 차량 판매 대수 기준에서 보면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인데 배터리는 얘기가 다른 게 개별 차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용량이 다 다른 거거든요. 배터리 회사는 이제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돈을 버는 거니까 예를 들어 갖고 지금 허머 같은 이제 GM에서 하는 허머 같은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200kWh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홍강 미니 그런 거는 이제 9.2kWh니까 20대 파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그다음에 테슬라 모델 3가 72kWh였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한 3배를 파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미국은 차가 커서 배터리 용량이 크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은 미국이 아마 전세 그러니까 중국, 유럽, 미국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보면 미국이 과반을 차지할 거다 배터리 용량은 거기를 우리가 이제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는 거니까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지금 많이 성장했잖아요. 예. 그 뭐 지금 수주 잔고만 해도 뭐 1,000조가 넘는다. 예, 예, 뭐 이런 예. 얘기가 신문 기사로 그렇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 10배 더 성장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수주는 미래의 일인데, 그러니까 뭐 미래까지 그 발생할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계산해 보면 이 회사들이 10배씩 다 성장한 회사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10배 성장하면 주가 10배 올라가는 거거든요. 단순 논리로 그래서 단순 논리로. 10배 오를 수 있는 주식들이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PR 자체가 뭐 지금 100배고 이러면 또 이게 다른데 PR이 엄청 낮아요. 에코프로가 지금 이제 2배가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 실적 기준에서 PR 계산해 보면 6배밖에 안 되거든요. 6배밖에 안 돼요. 6배밖에 안 돼요. 예. 에코프로 BM이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실적 계산해 보면 올해 실적 기준에서 PR 계산해 보면 대략 한 15배에서 20배 사이거든요. 안 비싸다니까요. 삼성전자가 비싸죠. 네이버가 비싸고 네이버가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 PR 계산해 보면은 거의 한 45에서 50배입니다. 네. 삼성전자 올해 실적으로 계산해 보면 30배 넘어가요.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지금 얘기한다고요. 3, 4년치를 2000년 땡겨갖고 비싸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삼성전자는 저렴하다 얘기하는데 저렴하기는 개뿔이 저렴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익이 성장, 이익 규모에 따라서 이제 기업 가치는 결정되는 거거든요. 네. 삼성전자를 장기 데이터를 보면 삼성전자가 가장 영업이익이 많이 났었던 해는 2018년입니다. 2018년. 예, 2018년에 아마 55조 뭐 이 정도 났을 그렇죠. 거예요. 예.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냐 하면은 6만 원 조금 넘었었거든요. 지금 가격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21년도에 이제 영업이익이 50조가 채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네. 올해는 대략 뭐 16조, 20조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가격이 가당키 난 가격입니까? 당연히 반토막 나야 되는 가격이죠. 지금 사람들이 여의도에 애널리스트나 뭐 이렇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어디서 밸류에이션을 배워갖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왜 일찍 은퇴하셨어요? 예. 은퇴한 계속 건 아니고, 아니, 그 21년까지 계속 현역이었다니까요. 아, 또. 21년까지. 예.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10배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8개의 기업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예. 근데 그 기업들 우리가 처음 우리 박 이사님하고 처음 뵌 게 그래도 거의 한 4, 5개월, 5개월, 6개월? 8월 달에 뵀죠. 작년. 아, 시간 엄청 빨리 지났네요. 예. 거의 한 7, 8개월 전에 됐습니다. 뵀는데 그 이후로 좀 많은 주가의 상승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마다 또 다른 상승 각도로. 지금 시점에서의 선호도 그래도 가장 좀 그때 제 기억으로는 에코프로가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점에는 좀 달라지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제가 밸류에이션 안 해봐갖고요. 대충 비슷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역시 계속해서 그때 좋았던 주들, 좋았던 주식도 이제 아직도 좋아할 만한 이유는 계속 남아 있는 남아 거고. 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제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제가 10배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고, 에코프로는 전 한 30배 정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비해서 지금 한 2배 반 됐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아직도 그래도 아직 10배가 남은 거니까. 예, 뭐 그런 거고. 그러게. 그러니까 8개 중에서 이제 잘 보시고 이제 입맛에 맞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거.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 회사를 좀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응원보다는 나한테 어디가 돈을 잘 벌어줄까 이게 더 관심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이제 전 직장이 이제 투자 자문사였고 제가 이제 운영본부장에 있었는데 그 이제 저희 대표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돈은 이제 그 다리가 4개다. 네가 잡으려고 쫓아가면 절대 못 잡는다. 가만히 있으면 와서 니를 잡게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요새 그런 거 많이 느끼는 게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샀던 게 그게 올라갈 것 같아서 산 건 아니에요. 그 LG가 그때 작년 6월 달에 저기 뭐죠 저기 공장 이제 그 원통형 공장을 이제 안 짓는다고 그래갖고 그때 대폭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한 20%씩 빠졌었는데 그때 제가 아니 에코프로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이거 왜 같이 떨어지냐고. 그래서 제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샀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지금 150% 수익이 났고요. 그다음에 포스코도 제가 원래 28만 원 정도에서 한번 28만 8천 원에 한번 샀었고 그다음에 쭉 하다가 흰남노 터져갖고 그때 이제 막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제가 한 23만 원 정도에 이게 이렇게 빠진 회사가 아닌데 응원하는 마음으로 샀더니 지금 33만 원이 넘었고요. SK 이노베이션도 계속 펀딩 못 해갖고 그래서 너무 불쌍해 보여갖고 그래서 제가 SK 이노베이션도 샀거든요. SK 이노베이션만 많이 났습니다. 좀 열심히 좀 하세요, 좀. 내가 이렇게 응원하는데. 최태원 회장님, 플리즈.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곱게 쓰니까 돈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자기가 정서적으로나 이렇게 끌리는 회사, 그러려면 좀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경영진에 대해서도. 그래야 그런 부분이 진짜 중요한 거죠. 근데 경영진이나 뭐 사업 내용이나 그 회사 역사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그걸 오늘 사서 다음 주에 팔고 그 다음 또 테마 찾고 이래갖고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3, 4년은 동행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종목은 소수일 수밖에 없고 한 업종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K-배터리 레볼루션 책을 사서 읽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기승전결 K-배터리 레볼루션. 향후 3년 새로운 부의 시장에서 승자가 되는 법. 출간 즉시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아니 요새는 아니 우리 홍보이사님인데 뭐 스스로 막 홍보해야죠. 그럼요. 근데 그 이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실제 지금 움직이는 주가의 흐름들, 그다음에 그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뭐 서재영 대표님하고도 친하시잖아요. 서재영 대표님도 말씀하시는 게 지금 하늘이 도와준다. 맞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산업을. 그 서재영 대표님하고 친한 건 아니고요. 서재영 대표님이 저를 이뻐하시죠. 너무 진짜 고등학교 후배라고. 아닙니다. 고등학교 후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방송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주식을 칩으로 얘기하는데 당신만 업으로 얘기한다. 맞아. 서재영 대표님이 저한테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저 박순혁 이사님이 상당히 공격적이지만 그러나 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오랜만에 봤다. 업에 대해서 가격이 아니라. 그래서 그 너무 마음에 든다고 나랑 좀 친하게 지내자 해갖고 좀 친하게 지내게 됐고요. 너무 저는 영광스럽죠. 근데 사실 참 불만했습니다. 그거 그 자꾸 그 앞에 이제 서재영 대표님 나오실 때 그 뭐 대신 자산운용 사장이라든지 대표라든지 그다음에 뭐 10조 운용 이렇게 이제 드라이하게 말씀하실 내용이 아니고 펀드 매니저의 전설. 그래요? 한국의 알려줘봐요. 한국의 피터 린치 이런 식으로 사실 소개하셔야 돼요. 그래요? 그분이 그렇게 뭐 예사뿐이 아니십니다, 사실. 말씀을 나눌수록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라든가 사고의 그 어떤 하나의 현상을 놓고 그 뭐 사고하는 능력이랄까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그 미래에셋에서 이제 인디펜던스 펀드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뭐 그런 이제 주력 펀드들을 운영하셨는데 그때 여의도 증권가에 있는 다 돈이 다 그쪽으로 진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었어요. 제가 이제 그 무렵에는
대한투자신탁 신림역 지점에서 이제 하나증권 신림역 지점에서 제가 이제 영업하고 있었는데 그 PB하고 있었는데 손님들이 자꾸 돈 빼갖고 그 미래에서 갔다고요. 그 펀드 들라고 그거 말린다고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그 정도로 대단한 펀드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대형 펀드가 이 저기 종합주가 지수가 한 해 20% 오를 때 거기 펀드가 한 해 70% 수익이 났었으니까요. 그건 진짜 전설적인 겁니다. 7년 동안 운영하셔갖고 한 해도 이제 그 종합주가 지수를 비트를 안 한 적이 없다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려주신 대로 예. 한국의 피터 린치 예. 펀드 매니저의 전설 예, 이거 예, 한번 예, 그렇게. 아니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네. 예. 다음 주 저희 방송할 때 예. 네, 꼭 이걸로 예, 쓰겠습니다. 그렇게 꼭 잘 먹어주십시오. 예. 그리고 서재영 대표님한테 예. 우리 박순혁 이사가 예. 권해준 거다. 예, 예. 네. 그러면 또 술 한잔 하시는 아, 거예요. 예. 자, 오늘 수고하신 박순혁 이사님. 네, 하여튼 K배터리 레볼루션 배터리 산업에 관심 있으신 우리 많은 가족분들 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그 많은 분들이 워낙 지금도 좋아하시지만 더 많이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께 계속해서 이 산업과 관련된 예. 새로운 정보, 인사이트 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